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99%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네. 컴포즈 커피 이거 저희가 그냥 광고료 안 받고 해드렸습니다. 계룡 리슈빌 앞에 컴포즈 계룡 사장님, 리슈빌. 계룡 리슈빌, 계룡 리슈빌. 네, 리슈빌 사장님,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맛있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PPL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 혹시 저희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그 첫 촬영하고 혹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영상 보셨어요? 네, 저희 네. 와이프가 네. 이제 제가 네. 목소리 출연했던 뭐 이제 다른 분 네네. 출연했던 영상을 다 챙겨보는 편인데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 좀 편하게 방송해라. 완전 인생 40년 이상 살았는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있냐. 뭐 그런 얘기를 맞아요.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좀 카메라 앞에 서면은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이제 맞아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저희가 북토크 그냥 편하게 하자고 한 건데 이제 이게 카메라 하나 때문에 뭔가가 좀 많이 바뀌죠. 맞아요. 그 저는 그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다 보고는 뭐라 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러는 거야. 그 내가 그러니까 사투리를 쓸 건지 표준어를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러는 거고 내가 사투리 쓰고 계신데? 나 그냥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니 전혀 안 편해 보인다. 얘들아 나 편하게 말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경상도가 고향이고 지금 경기도에 올라와서 산 지가 지금 딱 4년 차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억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려는 게 더 웃길 것 같아서. 근데 고킬님도 뭐 저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네. 사투리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아니 근데 서울말 표준어 어쨌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투리 쓰실 땐 또 저는 완전 처음에 몰랐어요. 저 놀랐어요. 사투리 쓰시길래. 나 좀 어색하지 않나요? 사투리가 더 어색해요. 그래, 네.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친구분들도. 그런가? 네. 네. 뭐 게시카우님은 아, 저는 주변에 네. 와이프가 딱 처음 네. 보고 한 얘기가 왜 자세가 삐뚤어져 있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진짜? 이렇게 앉아 있냐고. 아, 이렇게 다들 그런 거만 보나 봐요.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다. 내용은 잘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딱 앉아 있을 때 정자세를 유지해야겠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저 일부러 앉아 지금 자리 바꿨습니다. 네, 제가 또 가운데 있으니까. 그날 머리 너무 더벅더벅해가지고 네. 머리 커트도 네네. 좀 하고 한번 쫙. 네, 네. 맞아요. 발이 밝은 옷도 좀 입고 네. 민망하지만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킬님이 워낙 자주 출연하시니까 그렇죠. 어제 TV 나오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BTV였네. 네. 네, TV 나와서 네. 그 인터뷰 하시는 거. 왜 이렇게 바쁘게 지냈나 했더니 투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잘 봤습니다. 어쨌든 그 성함을 잘못 적으셔가지고.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몰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뽀드라지 나가지고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네, 맞아요. 자, 저희가 어쨌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 두 번째 북토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자, 두 번째 책이 있죠, 저희. 이 책을 소개해 주신 분이 캐시카우님이시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네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책의 저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이 책 돈의 우선은 표지가 너무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네. 김승호님이거든요. 김승호님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뭐 스시 아니면 김밥 도시락 같은 사업을 쭉 하시면서 맞아요. 큰 부를 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뭐 신도시 같은데 가면은 몇몇 보이더라고요. 뭐 스노우폭스 도시락,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스노우폭스 네. 플라워,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시면서 맞아요. 스노우. 이제 그 네. 스노우폭스 그룹 그 코리아 회장 자리로 지금 네.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를 관심 있게 봤던 건데 이 책 이전에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돈의 속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책 결국 그 유튜브가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출판된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이 와닿았던 것 네. 그런 것들이 이 책 첫 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면은 그 돈은 인격체다. 맞아요. 저는 딱 그 챕터가 이 책의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격체라면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개별적인 인격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처럼 돈을 다뤄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굉장히 이 뒷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시켜주는 것 같고 또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분들도 결국은 돈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작은 돈은 그렇죠.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이 책을 제가 두 번째 그 책으로 네.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처음에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전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읽어보고는 근데 너무 이게 술술 잘 읽히는 거예요. 맞아요. 잘 읽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나 이거는 꼭 사서 소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딱 왔는데 책이 생각보다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저 놀랐어요. 내가 읽었을 때는 이게 두껍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잘 읽어졌는데 보니까 책이 두껍고 또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 저자분들 꼭 이렇게 책에 이런 거 하나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거 어디까지 정말 읽는지. 중요해요. 맞아요. 네. 이런 게 딱 이런 기본 센스가 딱 돼 있는 책이더라고요. 또 책도 네네. 이게 챕터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챕터로 나눠져 있잖아요. 본인의 경험에 네, 맞춰서 맞아요. 네. 이제 완전 첫 번째 챕터랑 뭐 마지막 챕터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한 하루에 한 번씩 그 챕터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제 투자부터 해서 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에티켓까지도 설명을 해주신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에서 감명을 좀 받았거나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꼭 이제 한번 이런 얘기는 나눠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하실 것처럼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쓰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썼던 내용이 그러니까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라는 얘기를 이 책의 저자분이 하셨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절대 빨리 부자가 되라는 그쵸.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돈의 속성에서는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맞지? 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많이 하다가 저는 빨리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싶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젊을 때 모든 걸 누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왜 돈의 속성에서는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이 부를 갖게 되면 그 부를 좀 잘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자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큰 돈도 한번 벌어보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부도 안 했고 이 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이 돈이 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이 돈을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많이 이제 돈을 쌓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빨리 부자가 되면 이제 나처럼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생각하는 나의 독립기념일 이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혹시 예상하고 있는 독립기념일 있으신가요? 경제적 독립기념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3750이라고 정해놨어요. 3750. 3750? 네.
37세? 37세에 50억? 순자산 50억으로 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지금 누리자. 37세 아니에요? 저요? 편집해 주십시오. 네. 37년 2037년에 네 이제 그 순자산 50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2037년. 네 그래서 아 네네, 2037년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37세 네네. 하면은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그 제 경제적 자유 독립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이 책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던 네네네. 게 제 목표를 무의식 속에 담아야 된다더라고요. 이제 켈리체 저자의 맞아요. 네. 그 책을 보면은 네네네. 무의식 속에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숫자로 담아야 된다라는 이제 제 조언을 얻어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제 핸드폰 가운데 번호가 3750이거든요. 3750이니까 얼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네네네. 것과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3750을 기억해놓자. 무의식적으로 항상 3750 적으면서 비밀번호도 다 3750으로 바꿔놓고 아, 그래요? 비밀번호? 비밀번호까지 2번? 네. 네 앞에 알파벳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7 A부터 Z까지 한 번씩 해보면 되잖아요. 굉장히 여러 개 있겠죠. 특수문자까지 있기 때문에 특수 문자까지. 네, 그래서 2037년에는 예, 바꾸세요. 네. 38로. 38로 36으로 할게요. 더 빠르게. 네. 와우. 어쨌든 2037년에는 오. 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해에는 독립기념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기념일이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50세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뭐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저도 10년 뒤인 대략 한 50세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쯤 되면 이제 돈의 가치도 좀 알게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돈을 쓸 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돈은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라는 거를 조금 경제적으로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면서- 책에서도 네, 그 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쿼터 법칙 아시죠? 쿼터 법칙. 여기 책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쿼터 네, 네. 법칙. 네, 그게 어떤 들어봤어요. 거면은 네. 이 저자가 네, 이제 네. 워렌 버핏이나 네.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네. 굉장히 선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이 사는 곳에 한번 찾아가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이 맞아요. 60년 전에 살고 있던 집. 그러니까 네. 그 집에 경비원 없이 살면서 이제 맞아요. 출근할 때는 뭐 빅맥 먹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검소하다.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김승호 저자는 네. 이제 자기 수입에서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수입을 가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월 500을 번다. 그러면은 월 500의 4분의 1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4분의 1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검소하게 사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판. 저는 생각하네요. 5년 제가 5년 후면 50이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래서 동일- 얼마 안- 동안이세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연기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5년 이제 목표가 50살에 50억을 맞췄어요. 5050. 5년. 네. 와. 이제 그 자산. 네. 네, 자산. 네, 자산을 50억에 네. 맞췄고 그 네. 목표는 50살.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자분들이나 좀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저분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을 저도 궁금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저 정도 있으면 그냥 난 편하게 쉬고 그쵸. 싶은데? 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축적을 하고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제 함께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야, 저는 네. 그냥 저 빼놓고 가실 줄 알고. 네. 다음 삐질 묻어 가려고 삐질 했는데. 뻔했어요. 네, 일단은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5년 정도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와, 다들
그냥 좀 방법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네. 20채 이상 갭 투자를 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0채에서 35채 정도 했거든요. 와. 지금까지요? 예, 20채 이상을 했는데 35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부자산관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방법이겠지만은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전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네, 가정을 네, 하고 네. 이제 1억 이제 약 1억 정도 아파트를 이제 가정했을 때 500만 원씩은 이제 5%니까 500만 원씩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24채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릴 수 있죠. 이제 올려- 전세를 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요.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다 네네네. 따져봤을 때 5%도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우리는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니 김성호 회장도 부동산은 한 10년 정도를 들고 있어야지만 맞아요. 투자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랑은 결이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제 그 다시 재투자를 해서 2년 뒤에는 40채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게 80채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로 가려고 합니다. 목표하시는 채수가 있을까요? 채수는 뭐 기본적으로 한 300채 정도 생각을 하고 300채. 있는데 일단은 한 5년 정도 됐을 때는 네. 네. 이제 500만 원 정도는 네. 이제 현금 흐름을 제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김성호 회장께서는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없는 자가, 월 평균 소득을 넘는 비근로 소득, 그리고 그 월 평균 소득이 한 54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 욕망 억제 능력 이 세 가지인데 네.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냥 5년 잡았습니다. 와, 5년. 알겠습니다. 그럼 5년 뒤에 저희 다시 한번 만나시죠. 다들. 5년 네. 전에 5년 전에 달성하면 제가 네. 그 일본 여행을 제가 쏘겠습니다. 와. 이야.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오케이. 꼭 네, 네. 편집만 이거 그대로 하시죠. 자막까지. 따다다다다. 일본 여행 싸요. 부산에 가서 우리 크루즈 타면 돼요. 왕복 35만 원인데 부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켈님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 책에서 저희가 근데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고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만나게 됐는데 지금 모든 투자책에 보면 주식이 또 빠지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주식이 빠지진 않는데 혹시 뭐 주식을 다들 하시나요? 저는 한 네. 10년 했어요. 네, 10년 그러니까 넘었어요.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별 하찮은 좀 계기이긴 했는데 이제 제가 네.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이제 뭐 담배도 안 피고 오. 회사 갔다 이제 술은 마시잖아요. 그때 안 마셨어요. 그 시작할 때는 아예 안 마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생활이 이제 너무 과거형 지금. 과거형. 무료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라도 해볼래?라고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돈은 좀 벌긴 했었어요. 그때. 돈에 대한 그래도 오. 그 뭐랄까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무료해서 네. 주식 투자를 하셨다는 거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부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료에서 하는 전 처음 들었어요. 보통 이제 큰 돈을 걸고 싶어서 한다 뭐 이런 그래서 건데 이제 처음에 이제 100만 원만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많이 벌어도 야. 국밥 한 그릇 정도니까 하루에 국밥 한 그릇 정도만 벌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무료에서 하신 거 맞네요. 네 맞아요. 무료에서 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꿈이 크진 않으셨으니까. 그쵸. 국밥 한 예, 그릇. 예. 아니 그래도 우리는 보통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빠듯하니까. 10배 벌고 뭐 네. 이런 거. 네. 한 방을 원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는 돈이 이렇게 필요하거나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조차를 못했었어요. 그냥 회사만 다니고 그쵸. 월급 네, 들어오면 맞아요. 이제 이걸로 네.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던 시기라 네. 뒤집으려고 해도 이게 안 뒤집어져요. 그래요? 그냥 하세요. 무료해서 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여기서 96개 경제 용어를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지 맞아요. 않느냐 하는 네. 96개 경제 용어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몇 개 알고 있는지 체크를 네. 해봤는데 오. 한 20%? 와. 20% 정도, 20-30%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그 김성호 회장님이 또 그 적어놓으신 글 중에 하나가 네. 책을 한 권 사더라도 그 책을 서평을 보고 사고 샴푸를 하나 사더라도 이거의 후기를 다 읽어보고 사면서 왜 너의 자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주식을 고를 때는 옆집 개사료 고르는 정도의 정성도 쏟지 않느냐. 맞아요. 이거에 네. 정말 이제 좀 꽂혔거든요. 이제 맞아요. 나도 이러고 네. 살았었는데 소문만 믿고 그냥 무턱대고 투자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가슴에 좀 많이 남았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비수를 꽂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신 거죠? 또 상처받았어. 그렇죠.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식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부동산보다는 훨씬 많죠. 주식이 왜냐면 진입장벽이 좀 소액으로. 낮잖아요. 소액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이제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할 때 공부는 하고 해야 하면은 대부분이 거기서 입을 다물어요. 그냥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하거나. 근데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최소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관련된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실생활에 나가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 나 어떤 주 샀어 이러면은 야 지금 팔아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또 기가 흔들려서 정말 팔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팔면 또 오르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 근데 투자를 원래는 네.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쵸. 근데 부자 아빠님이 하셨고 같이 가셨어요. 그래 가셔가지고 다시 또 질문하신다는 게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주식. 또 나같이 가셨어. 맞아요. 오늘 발언권이 많이 아니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네. 주식 투자는 네, 지금 적어놨거든요. 지금.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하고 일단은-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다들 할 말이 많으셨나봐요. 네. 주식을 하면 또 이제 제가 겪었던 이런 것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게 많아갖고 그래서 실패를 많이 보셨네요. 실패보다는 뭔가 반성해야 되는 투자. 반성해야 네. 되는 투자. 제가 거의 한 5년 전? 저는 원래 적금만 들고 이제 쭉 생활했었거든요. 적금이랑 네네네. 저축, 예금 이것만 하고 하다가 그걸 믿으셨네. 네. 2018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었잖아요. 코인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참 올랐을 때 뭐 2,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거의 그 주식도 테마주만 건드렸으니까 투기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꽂혀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넣었던 거죠. 완전 최고점에. 그리고 혹시 저축한 금액을 다 네, 저축한 금액을 제가 그 전셋집 그 원룸 살았었거든요. 원룸 사는 거 빼고 모든 대단하시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이제 비트코인 넣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쭉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면서 이 제일 밑에 점에서 이건 아니다 팔고 그러고 2년 뒤에 네. 지금으로 그거 치면 가족이랑 다 공유하셨어요? 그때 결혼 안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결혼 안 했어요. 저도 네. 생각했어요. 이거 이혼 사유예요. 그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아픔을 겪고 너무 세게 웃었네. 아픔을 겪고 코인에 대한 아픔을 겪고 이번엔 달라졌다 나는 이번엔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 하고 또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코인과 이번엔 또 주식까지 같이 합쳐서 궁금해요. 이거 하실 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보다는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봤죠. 이게 공부가 아니죠. 정보를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것도 좋다 하면 사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아서 샀다가 네네네. 이제 중간에 너무 떨어지니까 두 번째 넣었을 때도 크게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호불 했다가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란 게 여태까지 네. 내가 했던 게 그냥 투기잖아요, 투기. 그쵸. 투기예요. 공부를 아예 하지 네.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넣어서 맞아요. 단기적인 큰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에 있는 저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주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쓰여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네, 마라. 맞아요. 네. 그 내용도 있었죠. 네, 그리고 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그걸 장기 보유하면, 단기로 파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다시 포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뭐 몰빵 투자 이런 건 할 건 아니고 뭐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제가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제가 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ETF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갖고 요새는 이제 다시 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방향 쪽으로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한번 저는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99%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지 않다. 예. 아, 다들 투기를 하고 그쵸. 있다고 생각해요. 아, 사고 투자가 팔고, 아닌. 사고 팔고. 그쵸, 맞아요. 네. 그거는 투기고. 아, 왜 항상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혼 좀 내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 부동산 투자는 투기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주식은 투자의 영역으로 바라보는지 맞아요. 좀 무슨 멍청하다. 네, 이거 좀 멍청하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땅땅땅땅. 네. 아니 무슨 경제학 뭐 교수 출신이고 말 안 할게요. 아무튼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보들 아니에요? 이유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가라앉히고. 유튜브잖아요. 네. 어찌 됐건 왜 부동산 투자자는 다 적폐로 몰고 투기로 몰고 왜 그들은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투자라는 용어도 써주고 심지어 세금도 얼마 안 내잖아요. 내죠. 거의 맞아요.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화가 나는 영역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를 부동산의 99.95%를 합니다. 네. 제 모든 투자의 전부는 부동산이고 0.5% 정도는 0.5% 정도는 네. 그 삼성전자 주식에 샀습니다. 저는 없다고 할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네, 제가 또 평택 고덕 평택에, 대신도시에 예.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앞에 삼성이 잘 돼야 그쵸. 우리 부동산이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5만 전자 때 샀어요. 샀어요? 잘 사셨네. 그러니까 8만까지 올라갔다가 5만 원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이거는 거전데? 그래서 샀죠. 이야. 네, 5만 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에 삼성을 후원했죠. 제 파트너는 이재용입니다. 김승호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집에 가전도 다들 삼성? 전부 다 삼성입니다. 오, 정말요? 네, 핸드폰도 삼성, 모든 게 삼성입니다. 삼성 만세. 예. 갑자기 일로 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투자는 또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은 이제 강제로 맞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강제로. 저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근본적으로 저는 부동산 투자의 철학을 그 주식에서 배웠어요. 한때 유명하셨던 분 존리 선생님, 네. 존리 대표님을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철학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나는 팔지 않는다. 계속 사 모으기만 한다. 그게 부동산의 이제 페니님하고 이제 철학이 같으셨고 그분이 지금 좀 이렇게 그 미디어에 안 나오시지만은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방식이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분이 가르쳐준 철학이 모든 투자에 적용이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존리 대표가 말하는 방식이 맞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식과 부동산의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으냐를 놓고 봤을 때 책에서도 나오죠. 저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네, 저는 부동산이에요. 저는 왜 부동산이 좋냐면 주식은 이제 배당을 주긴 하죠. 배당을 주고 네. 그 배당을 팔 수도 있지만은 해봤자 소액이고 네. 다시 주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니님이 지난번 수업 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인 거죠. 네네네. 죽어서야 그거를 만들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은
전세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전세를 올려서 그 돈을 활용하든지 이 전세금 사실상 세금도 내지 않고 이자도 없는 최고의 꽁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월세를 받던지 또는 이게 부동산 이제 가치가 땅의 가치가 높아져서 다시 대출을 또 일으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은 제가 살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주식보다는 저는 부동산이 저한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 어떤 주식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투자는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팔고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는 좀 장기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이제 투자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의 속성에서도 좀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다람쥐가 아무리 촐랑대도 궁둥이 무거운 곰을 이기지 못한다. 네. 사업이든 사람이든 품성이 좋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냈으면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잘 살아라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팔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앉아서 들리고